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참 안 잡혀갑니다. 그죠? 진작에 잡혀가야 될 놈인데 언제까지 버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참 사람 줏대가 없는 건지 이거 뭐 아니면 뭐 이 사람 뭐 겁이 많은 건지 일을 처리를 잘 못하는 건지 이거 뭐 참 이 말을 하려니 끝이 없죠. 한편으로는 지금쯤 경찰이 뭘 좀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라도 좀 세게 좀 치고 들어갈 것이지 경찰은 또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문제는 윤석열이죠. 대통령씩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데 그 영장을 거부한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바로잡고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조차 따르지 않는 놈이 뭘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지나 똑바로 하라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지가 한 일에 자신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수사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못하는데? 한동훈이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는 얘기 법정에서 하시면 된다고. 법정에서 무죄라고 주장하시면 그게 판사가 받아들이면 무죄 선고될 거 아니냐고. 법정 가서 하시라고. 그 얘기 한동훈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왜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까? 정말 추잡하기 이럴 데가 없죠. 윤석열 본인은 되게 남자다운 척, 엄청 가오를 중시하는 척 그렇게 뭐 행동을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정말 남자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주변에 있는 놈들 다 똑같죠. 어떻게 세상에 온갖 궤변이란 궤변은 다 끌어모아서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고 있는데 본인들만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갇히는 순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 강한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가오잡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가오잡고 자신이 지금까지 군림하려던 사람, 그 사람 밑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야 되는 것이 바로 감옥인데 그 자리에서 과연 이 사람은 견딜 수 있겠느냐.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의 내면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오로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 거기에 기대어서 목청만 높일 줄 알았던 그가 무엇을 하겠는가. 약간의 형세가 유리하면 자기보다 웃사람인 사람한테도
가차없이 예의고 나발이고 가차없이 들이박아왔고 그걸로 지금까지 출세해온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순식간에 자멸할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 두렵다. 그래서 그는 지금 추잡하게 버티고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들어서 자신이 뭔가 거대한 것과 투쟁하고 있다고, 거대 담론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만 실은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잡혀가면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다. 가장 세상에서 나약하고 추잡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아까 우리 김대호 PD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권영세가 갑자기 윤석열 체포영장을 철회하면은 내란 특검에 동의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보면 체포영장을 중단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런 전략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 윤석열을 감옥에 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지 협상할 수 있다. 이래놓고 막상 중단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딴소리를 할 게 뻔하죠. 늘 그래왔어요. 얘네들은 늘 그래왔고 지금도 지금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협상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위기만 모면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니? 라고 오리발을 내밀 게 분명하죠. 뻔해. 늘 그래왔어요. 권성동이라는 놈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권성동은 항상 합의를 해놓고 돌아서서 뒤집는 새끼였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늘 그래왔던 놈이죠. 아무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뭡니까? 체포영장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주변도 윤석열이 감옥에 가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감옥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지들도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야.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갑자기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렸다. 그러면요, 국힘당은 그 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자 이거 하나로 뭉쳐 있는데 뭘로 지킬 거야 앞으로? 방법이 없어. 내란 수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써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남은 거는 뭡니까? 이른바 잔적 소탕만 남는 거지.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잔적 소탕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권영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단들도 똑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윤갑근, 배보윤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를 찾아갑니다. 공수처를 찾아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체포영장 집행을 왜 연기를 해? 이미 나와 있는 걸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하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으러 출석을 하든가 3차례에 걸쳐서 출석하라고 통지를 보냈는데 출석 통지서 자체를 안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체포영장을
철회해달라?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출석만 했으면 나올 리가 없는 거였어요. 출석을 안 했잖아. 근데 출석하는 그 순간에 윤석열은 아마 살아나오기 어려워요.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겁니다. 이미 윤석열의 하수인들 다 구속이 됐죠. 남은 놈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하나 남았어. 그런 상태여서 뭐 윤석열도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현재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그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안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체포영장을 미뤄달라고? 언제까지? 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아이고,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나는데? 아니,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때는 윤석열이가 뭐 탄핵 심판 관련된 이 서류조차 접수 안 받을 때였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윤석열이가 받기를 받았어? 받지를 않았잖아요. 답변서 보내라고 하는데 답변서 그 통지서 자체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서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통지서도 안 받았잖아.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뭘 믿고? 자, 어쨌거나 뭐 중요한 거는 뭐 얘들이 말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연기해달라는 거죠. 지금 국힘당도 그렇고 이 변호인단들도 그렇고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았나 봐. 얘네들 지금 중요한 거는 내란에 대한 건데, 내란의 본안에 대한 건데, 내란 본안은 다룰 생각은 안 하고 체포영장 이걸 어떻게든 간에 회피할 건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뭐 기소를 하래. 이제 체포영장 하지 말고 바로 기소하래.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가래. 자, 이거는 얘들이 또 꼼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되면은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일단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TV로 다 전 세계에 중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관저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겁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체포영장만 넘어가면은 구속영장쯤은 어떻게든 간에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요 생각을 하는 거지. 꼼수인 거죠. 결국에 이 말은 뭐다? 체포로 안 당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이가 체포당하는 거에 엄청 위압감, 위축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체포영장 이어가지고 일생 난리를 칠 이유가 있나요? 여당 대표라는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인단까지 하나같이 체포영장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예, 체포되는 것 그 자체에 엄청난 중압감, 위압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라고. 아니 참. 이 정도로 얘네들이 지금 겁이 난 겁니다. 구속영장을 하나 기소하게 되면 일단 체포영장은 철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자기가 시간을 버는 거야. 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네들이 턱 밑에 칼이 들어와 있으니까 턱 밑에 들어와 있는 칼을 좀 회피하겠다. 다음번에 다시 칼이 들어온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턱 밑에 있는 칼부터 치우자, 요건 거죠. 당장 그때 꼼수를 통해서 그때 위기를 벗어난다, 대충 요런 생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야, 정말 아니 뭔데 이 새끼들 이거. 네, 인간 말종이지 뭐.
뭐 달리 말할 거 없어. 그냥 인간 말종이야. 뭐 이런 것들이 검사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고 이런 것들이 검찰총장을 했다 생각하니까 나라 국격이 여기서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는 건 이런 데서 무너지는 거지 달리 다른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 국격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런 식의 대응이었어요.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간에 회피하려고 생쇼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얘네들은 지금 체포영장 이 자체에 엄청난 위압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무서워.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무서워. 체포영장 때문에 지금 엄청 무서워. 쫄았어. 윤석열이가 쫄았나? 아니면 김건희가 쫄았나? 하여튼 쫄았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장기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인 거죠. 그리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를 하든 장기전에 들어가면은 법원 주변에서 지금 그 한남동에서 쌩 난리치고 있는 틀딱 할배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난동 부리면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영장 발부한 판사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요라면서 시간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요, 이 공수처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접 기소를 못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검찰로 사건을 넘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소를 하라는 건 뭘 말한다? 검찰로 사건을 넘겨달라 이 말이에요. 공수처가 지금 사건 수사를 못하니까, 기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검찰에 가서 쇼부를 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 가서 조사 안 받고 내 검찰 가서 조사 받겠다 이 말이고, 검찰 가서는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 검찰하고 뭔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뒤로 쇼부 봐가지고 무슨 딴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시간 끌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가야 되는데 공수처에 가게 되면은 자기들 뜻대로 뭐가 잘 안 풀릴 거야. 하지만은 기소를 하게 되면은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하게 되면은 서울중앙으로 오게 되고 검찰로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 검찰하고 뭔가 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계산이 그쪽으로 드는 거지. 아무래도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자기들한테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사실 여기서 제일 확실한 해법은 특검이죠. 특검을 해가지고 검찰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제일 뭐 정확합니다. 근데 이 특검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최상목이고 또 국힘당이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지금 진짜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최상목이나 국힘당이나 얘네들이 내란 세력들하고 계속해서 짬짬이 해서 내란 세력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계속 뭔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절대 체포영장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뭔 소리까지 합니까? 체포영장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내전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전이 일어난다!
체포영장을 하면은 내전이 일어난다. 예. 지금 며칠 전에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외신하고 기자회견을 했죠. 외신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말이 Civil War라는 뜻입니다. Civil War. 내전이라는 뜻이죠. 체포영장 계속 집행하려고 강행하면은 Civil War가 생길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니, 지금 그게 겁나겠어요? 이미 윤석열은 내란 사범이에요. 내란을 일으킨 새끼야. 내란을 일으킨 새끼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내전을 일으킨다면 누구 말 맞다나 얘는 내란 주범이라는 건, 내란 우두머리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꼴하지 아닌가요? 윤석열을 체포하면 내전이 일어난다? 그 자체가 이미 내란 자백 아닌가? 하여튼 또라이 새끼죠. 이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 잡혀가는 게 무섭다. 죽어도 잡혀가지 않겠다. 죽어도 감옥에 못 가겠다. 이겁니다. 검찰하고 딜을 치면 어떻게든 간에 살아날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은 자기를 감옥에 넣지 않을 거라는 생각마저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몇몇 구멍에서 보면 검찰이 윤석열을 감옥에 안 넣고 뭘 하는 방법들을 은근히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요. 네. 그만큼 지금 윤석열은 감옥 가는 게 무섭습니다. 왜? 감옥에 가면은 윤석열은 그날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겠다. 체포가 되면은 내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든 간에 구속은 피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들은 압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무너진다는 거 말이죠.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깜방에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은 아마 스스로 무너질 거다. 윤석열은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그 상황을 못 이길 거다. 본인이 미쳐 날뛰다가 무슨 짓을, 극단적인 상황을 벌이든가, 그게 아니면 잡혀가서 감옥에서 무슨 짓을 벌이든가, 아니면 사람이 아주 비굴해지든가, 상상 밖의 어떤 행동을 벌일 수밖에 없을 거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감옥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을 갖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본인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남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인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에서 왕왕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어디서 이런 게 제일 많이 드러났느냐면 그 우병우하고의 관계에서 참 많이 드러났어요. 윤석열이 우병우하고의 관계에서 참 비굴했었거든요. 우병우는 윤석열하고 서울대 그 동문이죠. 윤석열이 우병우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선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병우가 사법시험은 훨씬 더 윤석열보다 훨씬 더 선배죠. 우병우는 이른바 소년등과를 했고 윤석열은 구수를 했고 그랬는데, 자, 우병우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을 할 때 윤석열은 그냥 과장이었고 그냥 일반 부부장 검사, 평검사 이렇게 했었어요. 우병우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일 때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어요. 바로 직속 부하였던 거죠. 학교 선배인데, 그것도 한참 선배인데, 직속 부자였던 거야. 우병우도 참 싸가지 없는 게, 아무리 지가 그 상사라고 하더라도 지 학교 선배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참 참 보면은 진짜 싸가지 없이 굴더라고. 옆에서 봤을 때 내가 민망할 정도로, 옆에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함부로 대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야, 우병우 정말 싸가지 없구나 라고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윤석열은 그때도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서울대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형님으로 통했어.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사시 동기 뭐 그쯤 되는데, 윤석열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면은 윤석열하고 우병우하고 같이 만나는, 세 사람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윤석열을 형이라고 부르고 한편에서는 우병우를 어이 병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리가 되게 애매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우병우가 그렇게 짜증을 냈대. 참 싸가지 없지,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진짜 비굴하게 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은 고무호수로 두들겨 팼다는 윤기준 교수가 돌아오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랍시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군인들, 별 3개, 4개 있는 군인들을 자기 발밑에서 호령하던 자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한테 굽실거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통제하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니 수사를 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윤석열은요,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왜 감찰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찰 조사를 하러 왔는데 그 감찰 조사도 안 받았어. 그 검사들 내쫓았어. 조사받는 그 상황 자체를 싫어해. 미치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되는 거죠. 스스로가 자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윤석열을 떠받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모조리 윤석열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도 알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요. 국힘당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 그러면 국힘당도 함께 무너지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윤석열도 옥중투쟁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윤석열을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옥중투쟁 같은 거, 그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다. 다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다. 박근혜 같은 사람은 차라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저거는 못한다. 조국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다 잃어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옥중투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신념이란 게 없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권력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미 권력을 잃어버렸는데 뭘 옥중투쟁을 하겠냐. 돈과 권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서 주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걸로 자존감을 찾는 사람인데 돈도 권력도 주변 사람들도 없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뭘로 자존감을 가지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옥중투쟁을 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신념이 있냐.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냐.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글쎄 안 무너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글쎄 무너질 것 같다. 다 안다. 이거는요 윤석열 본인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석까지는 안 되겠지.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겠죠. 감옥 가면 나는 좆된다. 그러니 난 절대 못 간다. 그러니 얘들아 나 좀 지켜줘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민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윤석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 네 대통령이니까 내가 좀 지켜줄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슬슬 다들 손절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윤석열은 음력설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음력설이 지나도 성렬아 어렵다. 지금 뭐 희한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들 그렇게 우롱하는 거 아니다 이 새끼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 더러운 새끼야.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